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2016년 8월 21일 일요일 밤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와 화면 잘 보이고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원님들, 휴가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쵸? 뭐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휴가가 거의 뭐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날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쵸? 날씨는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더위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저는 회원님들을 응원합니다. 쉬는 동안 뉴스는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일단 우리가 2주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무슨 문제? 미 금리 인상 문제. 미 금리 인상 한다 했다가 뭐 우려감이 높았다 하더라. 아닐 수도 있다 그러더라. 한마디로 카더라죠. 카더라. 오랜만에 들을 겁니다. 카더라 통신. 뭐뭐 카더라. 저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제가 볼 때는 9월 달에는 하기 힘들어. 지금 뭐 이제 자연재해부터 전 세계에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지금 뭐 고용률 올라갔다 해서 실업률 뭐 나왔다 해가지고 지금 당장 금리 인상한다 이러면은 미국 자체적으로 저는 피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9월 달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데 진짜 뭐 미친 척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거의 12월 달로 미뤄지면은 여러분들이 좀 겨울철에 좀 몸만 사리면 되는 건데 저점 매수가 가장 쉽죠. 가을에 저점 매수보다 겨울철에 저점 매수가 쉬워요. 왜? 시즌이 변하니까. 굉장히 뭐 간단하거든요. 간단한 문제예요. 왜? 겨울철에 금리 인상 때려버리면 당연히 봄, 여름 써야죠. 그런 것들 바닥에서 잡으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정쩡한 상황에서 터져버리면 이게 짜증납니다. 짜증나. 그래서 9월 달에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가 바람이 9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하는 건데 뭐 또 20 며칠 돼봐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깝깝한 시즌입니다. 이럴 때는 몸을 사려야 돼요. 한다더라 안 한다더라 관계없습니다. 그냥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해서 나쁠 건 전혀 없으니까. 자, 뉴스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풍문들. 자, 생소한 키워드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 매매기법용 주요시장 핫이슈. 미 금리 인상, 여행주의보, 탈북, 지카바이러스, 가축 폐사, 녹조, ESS, 에너지 신사업, 추석, 1인 가구, 공유경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UHD, 타징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타징지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패션 하면 어느 성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까? 패션에 굉장히 민감하신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패션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왜? 여자 자체가 꽃으로 비교하잖아.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쁜 거 입고 싶고 올 가을에는 또 어떤 게 트렌드고 이런 거 시대에 맞춰가고 싶고 유행에 떨어지고 싶지 않고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좋잖아요. 또 여성분들이 그렇게 꾸미고 있으면은 좋죠. 그래서 항상 이제 여성 쪽에 대한 패션에 이 시대가 좀 많이 따라갔었는데 타징지는 뭐냐? 중국 남자들이 패션을 챙기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중국의 남성들이 패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 남성들을 겨냥한 패션 시장, 그 부분을 갖다가 그런 남성 패션에 대해서 우리가 타징지라고 부르는 거래요. 중국 젊은 남성의 패션, 타징지. 그런 패션을 찾는 남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젊은 청년들. 그럼 당연히 뭐 앞으로 무슨 패션이 유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봄 패션, 여름 패션, 가을 패션, 겨울 패션. 가을 패션이죠, 그렇죠? 가을 패션. 가을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뭐 있죠? 가을 하면 생각나는 옷. 가을을 대표하는 옷. 그쵸? 우리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니트 다잉 이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니트.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니트 원료를 만드는 회사. 그래서 니트 원료를 만드는 회사. 니트 하면은 나일론 니트라고 하잖아요. 나일론 니트. 어떤 거? 카프로
카프로라는 종목이 있죠. 카프로. 카프로는 여러분들 비료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폭염, 날씨 변화에 의한 곡물들의 생존이 위태롭다. 곡물들이 더워서 녹아내린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영양제, 더 건강하게 뭔가 식물들이 이 더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비료를 만들어야 된다. 최첨단 비료를 만들어야 된다. 친환경 비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 무슨 종목? 카프로. 중국의 농지가 죽어가고 있다. 더 이상 곡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친환경 비료를 수입해야 된다. 그럴 때 중국의 친환경 비료 관련주에서 그때 움직였던 종목 카프로. 카프로가 이것저것 이것 포함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 현재로서는 이제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밑에 뭐 효비도 조비도 있었고 그렇죠. 뭐 효성원비 이런 것도 있었고 일단 대장이 저놈이었어요. 우리가 몇 번 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거 있고 그다음에 또 UHD 내년부터 이제 그 방송에 UHD 적용되잖아요. 엄청나게 큰 브라운관이라고 하면 너무 올드하나? 패널, 디스플레이. 이 UHD가 화면이 쪼개나면은 이게 별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고화질이라도 19인치 모니터에서 보는 거랑 70인치 모니터에서 보는 거랑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15인치에서 초고화질 아니면 3D 영상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15인치, 19인치에서. 그런데 70인치에서 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TV 가격이 옛날에 비해서 현저히 저렴해지고 있다. 현저히 저렴해지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현저히 저렴해지고 있다. 점점 디스플레이 시장이 더욱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욱더 초고화질로 다가가고 있다. 내년이니까. 그럼 UHD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UHD. 최근에 이 종목 강했죠? UHD. 제가 분명히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앞두고 TV 관련주들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얘기해드렸어요. 이거 기억 안 나시면 배신자입니다. 배신자예요. 분명히 제가 한 달 전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리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TV 관련주는 무조건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은 내년에 우리나라 북미도 우리나라 표시 따르잖아요. UHD.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UHD 선두주자인데 그럼 UHD 관련주들은 하나씩 다 기억을 하고 계셨네. 어떤 종목? YMC. 자, YMC가 현재 거의 뭐 지금 속도로는 최고 대장주죠. 대장주. 자, 박스권, 보합구간. 그리고 자, 요놈이 뭡니까, 여러분들? 상한가죠. 상한가. 자, 이평선 안 쓰니까 이평선 찌우고. 박스권 보합구간, 그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의 발생, 종가 매수, 수익 실현. 여기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5.54 끝나버렸죠. 아쉽게도. 이런 종목들이 좀 눌려가지고 잘 잡히고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뭐, 마음대로 다 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UHD, 요런 관련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아까 회원님들 말씀하신 거, 키워드, UHD. 그리고 공유경제. 공유경제. 그러니까 경제 부분에서 무언가를 같이 한다. 공유라는 거잖아요. 뭘 공유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저렴하게 생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무엇일까? 자동차죠. 자동차 여러분들. 편의점에서도 이제 편의점에서도 차 빌려 쓰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의점 가갖고 차 빌려서 쓰면 되는 거예요. 요즘 1인 가구 나홀로족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굳이 차를 사지 않고 필요할 때만, 솔직히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차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신 분들 없을 거예요. 영업사원들 말고는. 서울에는 지하철 잘 돼 있잖아요. 지하철이 훨씬 더 빨리 가지. 약속 시간도 지하철을 타야 지킬 수 있지. 약속 시간을 차를 타고 차를 자가용 몰고 가면은 약속 시간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지하철을 타야 안 막히지. 지하철 타고 갔는데 막혔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예. 그러니까 차가 필요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렌터카를 쉽게 빌려줄 수 있게 하자. 쉽게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렌터카 사업도 혼자서 또 교회로 혼자 딱 음악 들으면서 드라이브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스포츠카 지금 당장 6천만 원, 7천만 원, 뭐 1억 정도 그 돈을 주고 스포츠카를 살 수 없는 분들이 엄청 많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루에 5만 원 정도 대여로 딱 주고 조그만한 거라도 뚜껑 열리는 거 타고 한번 달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원님들? 굳이 그 하루 이틀을 즐기기 위해서 차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 하루 이틀을 즐기기 위해서 그 차를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오늘 타고 싶었다고 오늘 차를 샀어. 내일 필요 없어서 내일 팔아. 그럼 차값 어떻게 돼요? 네. 오늘 내가 그 중고차를 5천만 원에 샀다 이거요. 그 하루 썼어. 내일 팔아. 한 5만 원 차이면 팔 수 있겠지? 내놔. 1,000만 원 떨어질 거예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나홀로 1인 가구가 늘면서 이런 시장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또 분석을 하고 그에 맞대어서 이제 관련 뉴스들도 나오는 거죠. 앞으로 렌터카 사업도 괜찮아지겠다, 그렇죠?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뭐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 얘기가 나오나요? 뭐 때문에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에너지 신사업 국책과제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누진세, 세금 때문에 세금. 평균적으로 한 7만 원, 뭐 5만 원 내다가 갑자기 37만 원씩 나오고 그래봐요. 완전 그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완전히 내가 뭐 그렇게 시원하게 뭐 사용한 것도 아닌데 전기세는 무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에너지 신사업에 대해 준비를 하자. 한번 당해보니까. 그런데 올 여름이 이렇게 길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런 말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름이 이 무더위가 한 일주일만 있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말 애초에 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더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예? 이 무더위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거든. 계속 길어지거든. 그럼 내년에는? 근데 더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더위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정부에서는 계산을 하는 거죠. 무더위가 발생했을 때. 일단은 가장 먼저 무더위가 발생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무더위 계속된다.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 예? 죽어요, 사람들이. 독거노인분들 죽어요. 예? 그렇죠, 온열 환자. 그리고 더위에 따른 질병들 생기죠. 가축들 폐사하죠. 곡식들 녹죠. 채소 말라 죽죠. 물은 오염되죠. 녹조 발생하죠. 수질 오염 발생하죠. 그러면 이 엄청난 그렇죠. 바이러스 질병 같은 거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빈부의격차가 더 심하게 느껴지겠죠. 완전 진짜 그렇게 되면은 진짜 있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계속 있는데 없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늘어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발생하는 게 범죄,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그 일자리 없고 그런 지역이 범죄율이 높다고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일단 에너지 신사업 이건 반드시 진짜 국채까지 해가지고 투자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저런 거 하면 또 일자리도 저쪽으로 늘어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 중에 에너지 신사업 관련주 뭐 있을까요? 지금 당장 눈치껏 떠오르는 종목. 에너지 신사업 관련주. 이 종목은 에너지 신사업에 해당되는 에너지 발전 관련주에 속하면서 UHD 관련주에 편입되며 OLED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도 포함이 됩니다. YMC죠. YMC.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합 호재가 한 번에 터지는 종목들 있죠. 자, YMC 홈페이지 사업 분야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나와요. 신규 사업은 어떤 게 있고, 자, 여기에 에너지 관련 사업이라고 대놓고 되어 있죠.
반도체 사업. 이런 것들이 복합 호재로 작용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아까 우리가 분명히 UHD에 대해서 키워드 분석할 때 얘기해드렸잖아요. YC. 근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이 회사는 에너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시작이 된다. 9월 달에. 추석 때 TV 많이 팔릴 것이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점점 고화질 TV, 다른 건 없어도 화질 하나 큰, 화면 하나 큰 TV 하나만큼은 또 구매를 한다. 네, 계속해서 복합 호재가 터지고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 자, 그리고 ESS 장치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네, 기존에 사라지는 에너지들을 모아놓자. 그래서 필요할 때 꺼내 쓰자. 미국에서 지구에 있는 호수에 물들이 계속해서 증발하니까 옛날에 제가 작년에 분명히 그 사진도 보여드렸어요. 네,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이게 오늘 화면이 안 뜨냐?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호수 위에다가 증발 못하게끔, 예? 물풀 공 있죠, 공. 이걸 생산을 해서 호수 위에 이렇게 띄운 거예요. 엄청난 호수, 여러분들. 예? 웬만한 조그마한 소도시만한 그런 호수를 갖다가 이런 물풀공을 띄워가지고 증발 안 되게 햇빛을 막아버린 거예요. 조그마한 호수는 어떻게? 커버를 갖다가 씌워버렸어요. 커버를 씌워버렸어요. 물 증발 못하도록.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거죠. 진짜 와, 어떻게 그걸 할 생각을 했는지. 스케일이 다르죠. 네. 자,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네. 미금리 인상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26일인가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여행주의보는 북한이 하도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고위관부들이 넘어오니까 이번에 태영호 씨 넘어왔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외교관 넘어왔죠. 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또 고위 간부들이 많이 넘어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북한 자금을 국가별로 요 나라에 얼마, 저 나라에 얼마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돈 들고 걔네들이 날랐죠,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네, 그 고위 간부들이 김정은 비자금 들고 날라버린 거예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 몇백억, 몇십억씩 들고 날라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북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동남아를 여행하는 한국인들 납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태국이라던가 이런 나라 동남아시아 여행 주의보 내렸다. 그쪽으로 가지 말래요. 가지 말래요. 안 가는 게 좀 괜히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뭐 임금 협상한다고 뭐 몇 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진 나오고 하면은 안 좋잖아요. 얼마나 위험하겠어. 가면 안 돼요. 탈북, 어마어마하게 탈북을 한다. 중국에서 북한 오신 분들이 중국에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인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거를 그렇게 많이 본대요. 제가 이만갑을 한 번씩 팁으로 보는데 그거 보고 탈북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탈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대요. 아, 갈 곳이 없어요. 유럽, 동남아. 아, 그렇죠. 유럽에는 강도, IS 테러, 그렇죠. 다른 쪽은 또 북한, 또 필리핀, IS, 드루테르. 갈 데가 진짜 이제는 없습니다. 한국을,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지카 바이러스, 이번에 또 지카 바이러스 터졌죠. 근데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 해가지고 이번에 오르긴 했는데 너무 밀린 상태에서 올려가지고 이거 남들 총알바지 할까봐 겁나요. 지카 바이러스 종목 잘못 걸리면은 진짜 다른 사람들 총알바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때를 대비해서 버리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반응이 거의 없던가. 지난 금요일에는 반응을 좀 했던데. 가축 폐사, 올여름 더워지면서 가축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다. 묻겠죠, 여러분들. 또 땅에다 묻을 겁니다. 문제가 조금씩 발생을 더 하겠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가축들, 병 걸려 죽은 가축들을 땅에다 묻는다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녹조,
지금 뭐 녹조 때문에 완전 작살 났어요, 여러분들. 예, 녹조 때문에 완전 작살 났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예, 왜? 이거 녹조를 갖다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확실하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타격을 받을 어마어마한 단체가 있죠. 예. 일단 뭐 정부에서는 뭐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데 물고기도 안 살고 물고기 다 죽고 하는데 뭐가 괜찮아. 일단 정부에서는 괜찮다 하니까. 예. 아무튼 이 녹조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막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녹조에서 대장주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녹조의 대장주 뉴보텍이었죠. 뉴보텍. 이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뉴보텍의 수출이 관련주로 대장이었던 거. 지금 뭐 고점에서 이러고 있는데. 네. 이 녹조가 그 수초리로만 볼 게 아니라 녹조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 철새의 죽음. 그리고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 있죠. 그리고 생선들도 납중국 같은 거 걸릴 수 있고. 곡식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 파급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수철이 정화죠. 예, 이제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하는 나쁜 사항들, 다른 체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녹조가 발생하면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가구가 어촌계겠죠. 어촌계. 얼마 전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을 두들긴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생선들을 좋아하는데 생선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해서 중국 관련 수산물 관련주가 움직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수산물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겨울철 뭐랑 연관이 되냐면 겨울철에 어묵 있죠,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이 수산물하고 어묵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묵 관련주 있는데 그냥 뭐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린다면 뭐 당연히 사조, 동원 이런 생선 관련주도 다 있죠. 뭐 이런 종목들. 사조 시푸드 얘도 당연히 당연히 생선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신라 SG.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다 생선 관련주예요.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것들. 그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수산물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아이고, 이거 키워드 설명하다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렇죠? 뉴스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다가는 키워드 설명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미 금리 인상 우려, 숨고르기. 26일 앨런 연설이 고비. 아이 참. 그쵸, 금리 인상 이게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면서도 그냥 차트 보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 되게 쉬운데, 그쵸? 저도 쉽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시장 뉴스 분석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주 22일부터 26일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속에서 숨고르게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죄송아, 조심하란 얘기야. 그냥 하던 대로 하란 이야기야. 이런 뉴스 나면 100%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 동안 몸살이란 얘기예요. 몸살이란 얘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북한 또다시 납치, 테러, 징후, 중국과 동남아 여행에 주의보. 공작원 파견, 폭력 조직 동원, 테러의 가능성. 태영호 공사 망명한 거 하고, 그리고 기타 다른 지역에 다른 국가로 또 망명한 고위 간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 손실이 장난 아니래요. 막 돈 들고 다 날라버리고, 뭐 비자금 숨겨놓은 거 가고 튀어보고 그래 버리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죠. 이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북 김정은 비료 부족하자 인민들 대변을 모아와라. 가족 간 할당량 다툼도 심하다. 비료 살 돈이 없으니까, 비료 살 돈이 없으니까 그 자기들 이제 응가한 거 다 가져오라 이거요. 가족끼리도 할당량 때문에 다툰대잖아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농업용 비료 부족을 주민들의 대변으로 대처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딴 대북 제재 강화로 화학 물질로 분류되는 비료 성분이 수입이 중단되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만약에 북한이 정말 힘들어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나라한테 이제 좀 미안하다. 좀 도와줘. 이러면 가장 먼저 나갈 게 제가 볼 땐 비료 같네요. 비료. 식량, 비료. 그쵸? 네. 북 간부들의 탈북 이어져. 북한의 이 경제라든가 이런 그 군사력이 무너지면은 우리나라의 지수는 올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 게 이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 언제든지 전쟁을 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국가가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굉장히 좋은 시장이지만 위험한 리스크도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면 우리나라 코스닥은 지금 몇천 포인트 될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 1위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기술력에서 아직 그래도 세계 1위란 말이에요. 지금 이 코스닥 몇백 포인트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코스피 2000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 태국 여행한 30대 남성 네티즌 나도 한국 사람인데 말 진짜 안 듣는다 라고 돼 있네요. 네. 태국 여행한 30대 남성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습니다. 네. 이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와 가지 말지 지카 바이러스인데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대요. 네. 자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가축들의 폐사 질병 침술수가 올라가 있는데 이 장마가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침출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가축들이 폐사함에 따라서 거기에 또 질병 발생하고 거기서 새로운 또 질병이 또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미 금요일날 종목들 움직였고 한번 서울 폭염 정점 올 최고 36.4도 기록. 원래 이번 주에 끝난다 그랬는데 다음 주 또 그렇다고 하네요. 아유, 여러분들 고생 많으실 텐데 여름에 이번에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면역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올 겨울 분명히 여름철에도 면역력이 악화되지만 겨울철에도 면역력이 악화됩니다. 이번에 추석부터 시작해서 건강식품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제가 볼 때 갖고 계셔야 돼요. 건강식품 겨울 면역력 악화 무더위에 쓰러질 수도 있는데 겨울철에 독감, 감기, 폐렴 이런 것들 장난 아니거든요. 여름보다 겨울철에 더 쓸쓸해서 사람들이 또 많이 쓰러져요.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요즘에는 체지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몸매 관리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다이어트 이런 부분도 여름철에 우리가 다이어트 관련주로 공략했잖아요. 올 겨울에도 겨울철 다이어트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이러더라고요. 누가 이랬어요. 지식이네. 저는 샐러드만 먹는데 왜 살이 찌나요? 저는 샐러드만 먹는데 왜 살이 찌나요? 미치겠습니다. 지식인이 뭐라고 할게요. 지식인에서 답변하신 분이 네 코끼리도 샐러드만 먹습니다. 코끼리도 샐러드만 먹는데요. 맞는 말이죠. 폭염의 가축 357만 마리 폐사. 양식장 물고기도 떼죽음. 와, 진짜 357만 마리가 죽었을까요? 이거 좀 뭐 부풀려가지고 좀 뭐 타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357만 마리? 아, 진짜 357만 마리가 막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은, 야, 이거는, 야, 맞겠네. 예, 물고기도 한 마리씩 치면 357만 마리 될 것 같네요. 네. 와, 엄청나게 죽었네요. 엄청나게 죽었어. 못 세지. 그걸 어떻게 세? 눈대중이지. 예, 그걸 누가 세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니, 그럼 너희들이 와서 세봐라. 맞다니까. 내가 어제 다 세봤다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공무원한테 전화했고 왜 우리 127만 3,521마리가 죽었으니까 네가 와서 세보라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맞네요. 그러니까 저도 세어보니까 맞네요.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뭐 어떻게 아 표본조사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어떻게 그 뭐 공무원분들께서 해보셔야겠죠. 뭐 왜 하겠어요.
이렇게 가축들이 많이 폐사를 했고, 예, 물고기도 떼죽음 당하고. 와, 이게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막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상 믿어지지가 않고, 지금 여기 사람도 죽을 맛인데 동물들은 실제로 죽고 있다 그러잖아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 우리가 지금 당연히 우리가 뭐 이런 일에 종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거 진짜 정부에서 도와줘야 돼요. 예, 보험, 보상 이런 거 정부에서 진짜 지원해줘야 돼요. 중국 영성시 2016 국제해양식품 박람회 나왔죠? 해양식품 박람회입니다. 예, 수산물. 추석 앞두고 기록적인 폭염에 채소, 과일값 껑충. 이건 당연히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이미 뭐 관련주 다 공략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예, 끝물이다. 그쵸? 끝물. 지금 이걸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계 ESS 시장 1년 새 5배 성장, 신에너지 대중화 빨라진다. 당연하죠. 이번에 겪어봤잖아요. 예, 내년에 또 겪을 겁니까? ESS 시장 반드시 관심 갖고 이 테마주 여러분들이 예, 정리하셔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에너지 신산업에 올인 왜? 예, 가축이고 사람이고 죽고 나니까. 이번에 겪어봤잖아요. 반드시 여기에 투자가 돼야 된다. 난방은 지원하면서 폭염은 왜? 취약층 여름 예산 영원. 이거 웃기죠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을 못 해봤을 거예요. 냉방원, 난방원 이게 둘 다 진짜 힘들거든요. 견디기. 예, 우리 풍문간파 회원님 네, 두 분이 울산에 놀러 왔습니다. 예, 마침 저희가 울산에 있으니까 예, 울산 오셨어요. 에어컨을 두세 칸 틀었는데 되게 추워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빼고는 예, 그런 사람들 빼고는 와 에어컨 한 칸 틀었는데 막 기침하고 추워하더라고요. 그치 기어나 그랬단 말이에요. 야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난방과 냉방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극과 극을 달리거든요. 예, 둘 다 이게 지원이 돼야 돼요. 이번에 누진세 말도 많죠 여러분들. 솔직히 지원된 건지 안 지원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전 국민당 2만원 이래버리면 상당히 커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전 국민당이 2만원 안 그래요? 한 가구당 한 가구당 얼마밖에 할인 안 됐네 이럴 수 있는데 전 국민으로 계산하면은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 네. 물론 더 지원 받았으면 좋죠. 네. 여름휴가 방학 끝 일상 복귀에 주의할 건강 효증. 제가 볼 때는 그냥 면역력입니다. 예, 면역력, 건강관리. 올 겨울은 건강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돼. 올 여름에도 뭐 많이 했었죠. 그 건강식품 관련주들. 올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식품 관련주 예,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녹조 관련 뉴스. 아 이거 진짜 최악입니다. 폭염의 4대강 녹조 확산, 수돗물 관리 비상. 기존의 수처리 관련주 말고 예, 다른 파급력 다른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를 어째? 걱정 마세요. 프로리에이즈 2달 가까이 이어진 찜통 더위에 녹조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낙동강과 영산강, 금강 일부 수역에 조류경보가 발령되는 등 4대강 전체로 번지면서 수돗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녹조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낙동강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창녕 함안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녹조가 심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심한 것인가요? 네, 강물이 연두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녹조가 가득합니다. 유속이 흐린 곳에는 녹조가 엉겨붙어 흉물스런 모습입니다. 보통 1ml의 남조류 개체수가 1000개 이상이면 조류경보가 발령되는데요. 지난 16일 창녕 함안보의 남조류 개체수는 36,000개로 일주일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낙동강 중류인 강정고령보 역시 7,100개로 나타나 조류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주 죽산보 등 영산강 일부 수역에도 조류경보가 발령됐고요. 금강도 부여백제보와 공주보를 중심으로 녹조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조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자체마다 수돗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녹조 생물에는 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독소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유역 취수장과 정수장은 취수구에 주류 차단막을 설치하고 정수 과정에 미세 물질을 더 걸러낼 수 있는 오존 처리와 활성탄 여과를 추가했습니다. 문제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이번 달 말까지는 녹조 현상이 더 악화될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고기 떼죽음은 물론 수돗물 난점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녕 함안보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아, 녹조. 씨마른 물고기. 4대강 녹조 빠르게 확산. 폭염 피해 심각. 제가 이제 오늘 개미석 강사님하고 항상 가는 호수가 있어요. 굉장히 물도 깨끗하고 경치도 좋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항상 맑았는데 완전 거기까지 초록색이더라고요. 거기까지 초록색이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녹조 심각합니다. 수처리 관련주 아마 대장이 1등 그룹이 바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죠. 너무 고점이니까 저기서 어떻게 또 더 오른다고 바라기가 좀 힘들어요. 녹조에 두선둔 금강 수중보 초당 600톤의 방류. 자, 한국 GM 올란도 2.0 LPG 15,056대 리콜 먹였어요, 여러분들. 네, 뻔하죠, 뭐 배출가스죠. 그러니까 이게 뭐 폭스바겐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따지고 보면은 그 폭스바겐의 그 배기가스가 굉장히 뭐 심각하게 오염을 시킨다. 다 비교해 보면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 이 서류 조작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지금 이런 차들도 아마 우리나라 조사해 보면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이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오염은 계속 심각해지니까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앞으로 한 수십 년 뒤에 어떻게 되겠을지 걱정이네요. 사과사과프님, 오르카님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뉴스 분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걱정되지 않으세요? 정말 한 20,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상당히 걱정됩니다, 저는. 1인 가구 급증세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결혼하는 사람들도 증가를 하고 있고 1인 가구 관련주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아프리카 TV부터 시작해서 뭐 주방 관련주에서 거래를 정말 많이 했는데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곧 있으면 코리아셀 페스타부터 시작해서 결혼 시즌인데 이번에 또 결혼 인구가 줄어들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또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런 시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와 저 이야기가 겹치는 시즌이 오니까 또 이걸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3반기 실적의 한박 웃음 국내 60만 대 시장 껑충. 공유 경제 이야기죠. 이번에 새로 또 얘기 나온 렌터카. 아까 우리가 키워드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렌터카 부분입니다. CU의 공유경제, 편의점에서 차 빌린다. 앞으로는 차뿐만 아니라 빌려주는 게 많을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 소카,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에 미래가 달렸다. 혼자 쓰기엔 부담스럽다. 버겁다. 그러면은 빌려 쓰고 나눠 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2년부터 공유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공유경제를 서울시의 성장 엔진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 구상이다. 공유경제는 차량과 주택 등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해주는 개념으로 공유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반나절보다 짧은 시간 동안 빌려 쓰는 공용 자동차인 나눔카와 공용 자전거 따릉이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거 좀 많이 생길 것 같지 않나요? 이 공유 이렇게 붙는 게. 뭐 빌려주는 게 상당히 또 많아질 것 같은데. 공유경제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여기 나올 게 나왔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소비시장을 또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17개의 광역 지자체별 대표 전통시장 선정 최대 80%까지 할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다음 달 29일부터 10월 말까지 2달 동안 열리는 국내 최대 쇼핑 관광 축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변에 가까운 데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런 거 보고 가면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 각오하고 가는 거죠, 뭐. 국내 개발 UHD 방송 핵심 기술 세계시장 선점 청신호 UHD
오케이. 내년 2월이면 지상파로도 초고화질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할 수 있게 한 국내 기술들이 속속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거나 올해 안에 채택될 예정이어서 세계 시장 선점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풀 HD 방송보다 4배 더 선명한 UHD 방송을 위해서는 영상 데이터를 그만큼 더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초당 60프레임의 속도로 UHD 영상을 압축하는 기술을 오래전 개발 완료했습니다. 이 기술은 3년 전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습니다. 서로 다른 채널로 제공되던 UHD 방송과 풀 HD 방송, 여기에 3차원 UHD 방송까지 모두 하나의 채널로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술도 개발돼 9월 국제표준 채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현재보다 4배 이상 좋은 UHD 화질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요. 100km 이상의 이동 중에서도 풀 HD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입체 음향 서비스와 일부 음향 데이터를 시청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도 오는 12월 국제표준 채택 전망이 밝습니다.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면 전 세계가 이를 따라야 합니다. 예전에는 표준화 단체 가면 저희 발표는 들어주지도 않는 한국 발표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기업도 연구소도 많이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좀 했던 것들이 결실을 좀 거둔 게 아닌가 이렇게. 자, 방금 들었죠? 우리나라께 채택이 되면 전 세계가 따라야 된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이런 나라예요. 예?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나라입니다. 이 정도의 나라.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종목들은 아직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활발하게 쓸만한 테마주죠. UHD 방송 놓고 갈등 큰데 내년 2월 서비스 가능할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타징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갑을 여는 중국의 남성들 추석 있고 겨울철 있고 요 테마 괜찮겠죠? 네, 중국에서 막지만 않는다면 중국 시장 내에서 남성들이 여성 못지않은 구매력을 보이며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 남성은 구매 빈도, 소비 금액 면에서 모두 여성을 넘어선다. 중국 남성을 타깃으로 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아까 우리 회원님들이 채팅창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들 그런 종목들이 연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소득 수준 연령대별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25세에서 55세의 남성이 타징지를 겨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로 스포츠, 의류, 게임 관심 있고 26세부터 36세까지는 전자제품, 관광, 자동차, 헬스케어 37부터 50세까지는 사치품, 관광, 자동차 54 이상이면 건강에 대한 주목. 이렇게 또 분석을 해서 올려놨네요. 네,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좋은 데이터입니다. 폭염 결국 꺾인다는데 가을 문턱에 패션주에 대한 관심. 아예 뉴스에 대놓고 나왔죠, 여러분들. 아예 뉴스에 대놓고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시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장이 필요하다는 거. 자, 마지막 뉴스. 달에 유인 레이더 기지 세우겠다. 프로젝트 시동.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언급하지 않았나요? 계속 우주. 이게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주 쪽으로는. 근데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다 이제 우주 쪽으로 관심을 또 얘기를 하니까 조만간에 한번 또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오긴 하네요. 네. 다음 주 우리가 지금 시장 다음 주 분석을 해보면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 자국 내에서 행해지는 뉴스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 여러분들 오늘 뽑은 뉴스들의 공통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뉴스들이 시장에 상당히 많이 나왔는가. 대부분 다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해결해야 될 종목들이에요.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뭔가 해결해야 될 그런 이제 부분들이 계속 뉴스에 통하고 있거든요. 내수주 위주로. 금리 인상 이야기 있으니까 당연히 비중은 축소를 하고 조심스럽게 경기 방어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아니면 질병이라든가 이런 앞으로 가축폐사 여름철에 있었던 그런 파급력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일단 뭐 다음 주 뭐 지수가 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다음 주 뭐 지수 뭐 좋은 이야기 나와가지고 막 지수가 막 날라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지배하는 뉴스들은 대부분 다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다음 주에 뭐 공격적으로 할 그런 이유는 없어요, 사실. 다음 주는 여러분들 조금 더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뉴스들이 막 밝고 쾌활하고 좋은 뉴스들 뭐 우리나라 뭐 했다더라 막 이런 뉴스만 전달하면 좋겠는데 오늘 좀 뉴스들이 다 그래요. 환경오염에 가축 죽었다, 뭐 물고기 다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아이 참, 좀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지수도 막 견인해주고, 그런 뉴스가 나올 날을 꼭 기대를 해봅니다. 뉴스가 즐거워야 우리 방송도 즐거운데, 그렇죠? 자, 오늘 방송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화요일 방송은 우리 또 회원님께서 울산을 또 방문하시고 저희가 또 중요한 자리를 하기 때문에 화요일 방송 쉬고 목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목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박스권 보합구간 그리고 자, 요놈이 뭡니까, 여러분들? 상한가죠, 상한가. 자, 이평선 안 쓰니까 이평선 찌우고. 박스권 보합 구간, 그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의 발생, 종가 매수, 수익 실현. 여기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5.54 끝나버렸죠. 아쉽게도. 아, 이런 종목들이 좀 눌려가지고 잘 잡히고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뭐, 마음대로 다 되진 않아요. 네. 자, 그래서 UHD 이런 관련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아까 회원님들 말씀하신 거 키워드 UHD 그리고 공유경제. 공유경제. 그러니까 경제 부분에서 무언가를 같이 한다, 공유라는 거잖아요. 뭘 공유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저렴하게 생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무엇일까? 자동차죠, 자동차. 여러분들 편의점에서도 이제 편의점에서도 차 빌려 쓰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의점 가갖고 차 빌려서 쓰면 되는 거예요. 요즘 1인 가구 나홀로족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굳이 차를 사지 않고 필요할 때만, 솔직히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차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신 분들 없을 거예요. 영업사원들 말고는. 서울에는 지하철 잘 돼 있잖아요. 지하철이 훨씬 더 빨리 가지. 약속 시간도 지하철을 타야 지킬 수 있지. 약속 시간을 차를 타고 차를 자가용 몰고 가면은 약속 시간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지하철을 타야 안 막히지. 지하철 타고 갔는데 막혔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차가 필요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렌터카를 쉽게 빌려줄 수 있게 하자. 쉽게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렌터카 사업도 혼자서 또 교회로 혼자 딱 음악 들으면서 드라이브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스포츠카 지금 당장 6천만원 7천만원 뭐 1억 정도 그 돈을 주고 스포츠카를 살 수 없는 분들이 엄청 많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루에 5만원 정도 대여로 딱 주고 조그만한 거라도 뚜껑 열리는 거 타고 한번 달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원님들? 굳이 그 하루 이틀을 즐기기 위해서 차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 하루 이틀을 즐기기 위해서 그 차를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오늘 타고 싶었다고 오늘 차를 샀어. 내일 필요 없어서 내일 팔아. 그럼 차값 어떻게 돼요? 네, 오늘 내가 그 중고차를 5천만 원에 샀다 이거요. 그 하루 썼어. 내일 팔아. 한 5만 원 차이면 팔 수 있겠지? 내놔. 1,000만 원 떨어질 거예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나홀로 1인 가구가 늘면서 이런 시장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또 분석을 하고 그에 맞대어서 이제 관련 뉴스들도 나오는 거죠. 앞으로 렌터카 사업도 괜찮아지겠다, 그렇죠?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뭐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 얘기가 나오나요? 뭐 때문에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에너지 신사업 국책과제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누진세, 세금 때문에 세금. 평균적으로 한 7만 원,
뭐 5만 원 내다가 갑자기 37만 원씩 나오고 그래봐요. 네? 완전 그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완전히 내가 뭐 그렇게 시원하게 뭐 사용한 것도 아닌데 전기세는 무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에너지 신사업에 대해 준비를 하자. 한번 당해보니까. 그런데 올 여름이 이렇게 길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런 말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름이 이 무더위가 한 일주일만 있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말 애초에 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더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네? 이 무더위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거든. 계속 길어지거든. 그럼 내년에는? 근데 더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더위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정부에서는 계산을 하는 거죠. 무더위가 발생했을 때. 일단은 가장 먼저 무더위가 발생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무더위 계속된다.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 예? 죽어요, 사람들이. 독거노인분들 죽어요. 예? 그렇죠, 온열 환자. 그리고 더위에 따른 질병들 생기죠. 가축들 폐사하죠. 곡식들 녹죠. 채소 말라 죽죠. 물은 오염되죠. 녹조 발생하죠. 수질 오염 발생하죠. 그러면 이 엄청난 예? 그렇죠. 바이러스 질병 같은 거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피해가 예?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은 베스 에너지 신사업 추석 1인 가구 공유경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UHD 타징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타징지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패션 하면 어느 성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까? 패션에 굉장히 민감하신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패션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왜냐면 여자 자체가 꽃으로 비교하잖아. 예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예쁜 거 입고 싶고 올 가을에는 또 어떤 게 트렌드고 이런 거 시대에 맞춰가고 싶고 유행에 떨어지고 싶지 않고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좋잖아요. 또 여성분들이 그렇게 꾸미고 있으면은 네, 좋죠. 그래서 항상 이제 여성 쪽에 대한 패션에 이 시대가 좀 많이 따라갔었는데 타징지는 뭐냐? 중국 남자들이 패션을 챙기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중국의 남성들이 패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 남성들을 겨냥한 패션 시장 그 부분을 갖다가 그런 남성 패션에 대해서 우리가 타징지라고 부르는 거래요. 중국 젊은 남성의 패션, 타징지. 그런 패션을 찾는 남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젊은 청년들. 그럼 당연히 뭐 앞으로 무슨 패션이 유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봄 패션, 여름 패션, 가을 패션, 겨울 패션. 가을 패션이죠, 그렇죠? 가을 패션. 가을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뭐 있죠? 가을 하면 생각나는 옷. 가을을 대표하는 옷.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니트 다잉 이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니트.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니트 원료를 만드는 회사. 그래서 니트 원료를 만드는 회사. 니트 하면은 나일론 니트라고 하잖아요. 나일론 니트. 어떤 거? 카프로라는 종목이 있죠. 카프로는 여러분들 비료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폭염, 날씨 변화에 의한 곡물들의 생존이 위태롭다. 곡물들이 더워서 녹아내린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영양제, 더 건강하게 뭔가 식물들이 이 더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비료를 만들어야 된다. 최첨단 비료를 만들어야 된다. 친환경 비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 무슨 종목? 카프로. 중국의 농지가 죽어가고 있다. 더 이상 곡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친환경 비료를 수입해야 된다. 그럴 때 중국의 친환경 비료 관련주에서 그때 움직였던 종목 카프로. 카프로가 이것저것 이것 포함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 현재로서는 이제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밑에 뭐 협의도 조비도 있었고, 그렇죠. 뭐 효성원비 이런 것도 있었고, 일단 대장이 저놈이었어요. 우리가 몇 번 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거 있고, 그 다음에 또, UHD, 내년부터 이제 그 방송에 UHD 적용되잖아요. 엄청나게 큰 브라운관이라고 하면 너무 올드하나? 예. 패널, 디스플레이. 이 UHD가 화면이 조그마하면은 이게 별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고화질이라도 19인치 모니터에서 보는 거랑 70인치 모니터에서 보는 거랑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15인치에서 초고화질 아니면 3D 영상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15인치, 19인치에서. 그런데 70인치에서 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TV 가격이 옛날에 비해서 현저히 저렴해지고 있다. 현저히 저렴해지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현저히 저렴해지고 있다. 점점 디스플레이 시장이 더욱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욱더 초고화질로 다가가고 있다. 내년이니까. 그럼 UHD 하면 떠오르는 종목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UHD. 최근에 이 종목 강했죠? UHD. 제가 분명히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앞두고 TV 관련주들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얘기해드렸어요. 이거 기억 안 나시면 배신자입니다. 네, 배신자예요. 분명히 제가 한 달 전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리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TV 관련주는 무조건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은 내년에 우리나라 북미도 우리나라 표시 따르잖아요. UHD.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UHD 선두주자인데 그럼 UHD 관련주들은 하나씩 다 기억을 하고 계셨네. 어떤 종목? YMC. 자, YMC가 현재 거의 뭐 지금 속도로는 최고 대장주죠. 대장주. 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2016년 8월 21일 일요일 밤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와 화면 잘 보이고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원님들. 네, 휴가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쵸? 네, 뭐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휴가가 거의 뭐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날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쵸?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더위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항상 저는 회원님들을 응원합니다. 쉬는 동안 뉴스는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일단 우리가 2주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무슨 문제? 미 금리 인상 문제. 미 금리 인상 한다 했다가 뭐 우려감이 높았다 하더라. 아닐 수도 있다 하더라. 한마디로 카더라죠. 카더라. 오랜만에 들을 겁니다. 카더라 통신. 뭐뭐 카더라.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제가 볼 때는 9월 달에는 하기 힘들어. 지금 뭐 이제 자연재해부터 전 세계에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지금 뭐 고용률 올라갔다 해서 실업률 뭐 나왔다 해가지고 지금 당장 금리 인상한다 이러면은 미국 자체적으로 전 피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9월 달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데 진짜 뭐 미친 척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거의 12월 달로 미뤄지면은 여러분들이 좀 겨울철에 좀 몸만 사리면 되는 건데 저점 매수가 가장 쉽죠. 가을에 저점 매수보다 겨울철에 저점 매수가 쉬워요. 왜? 시즌이 변하니까. 굉장히 뭐 간단하거든요. 간단한 문제예요. 왜? 겨울철에 금리 인상 때려버리면 당연히 봄, 여름 수혜주 그런 것들 바닥에서 잡으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정쩡한 상황에서 터져버리면 이게 짜증납니다. 짜증나. 네, 그래서 9월 달에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가 바람이 9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하는 건데 뭐 또 20 며칠 돼봐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깝깝한 시즌입니다. 이럴 때는 몸을 사려야 돼요. 한다더라 안 한다더라 관계없습니다. 그냥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해서 나쁠 건 전혀 없으니까. 자, 뉴스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풍문들. 자, 생소한 키워드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 매매기법용 주요시장 핫이슈. 미 금리 인상, 여행주의보, 탈북, 지카 바이러스, 가축 폐사, 녹조, ES